안녕하세요. 호호 안쌤입니다. 오늘은 놀이 실행 자료 두 번째, 개정 누리과정과 교사 역할 중에서 교육과정의 변화와 교사 역할은 지난 시간에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교사의 역할 네 가지를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이 나시나요? 선생님들? 이 교사의 역할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생각나시죠? 그 중에 첫 번째 교사의 역할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사의 역할 첫 번째,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역할인데요. 하루 일과는 우리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었나요? 놀이를 중심으로 해서 놀이와 일상생활과 활동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활동 중에 무엇을 중심으로 일과를 편성하면 된다고 했었죠? 맞습니다. 놀이를 중심으로 하루 일과를 편성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해하고 실천하기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1번에 네모라고 이렇게 쳐둔 칸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좀 길어서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제가 네모라고 표시했다는 것도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교사는요, 놀이하며 배우는 유능한 유아. 우리 유아는 유능하다고 믿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신뢰하기로 했잖아요. 모든 유아는 자신이 놀이를 통해서 배움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우선적으로 해야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을 선생님들이 지원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야 되는데요. 놀이 시간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어떤 선생님들은 2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라고 하고요. 어떤 선생님은 무엇을 포함하여 2시간 이상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중요한 건 2시간 이상이 아니라요. 바깥 놀이를 포함하여 2시간 이상을 충분히 제공한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바깥놀이를 포함하여 2시간 이상이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나면 유아의 흥미와 무관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요, 유아의 흥미와 관심을 잘 파악하고, 그리고 유아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교육 과정이 만들어가는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유아의 흥미와 관심을 자세히 살피고 계획에 반영하세요 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유아의 흥미와 관심을 잘 연계해서 활동을 계획해야 되고 놀이를 지원해야 합니다라고 했더니요. 연초에 이제 그 연수를 하러 갔거나 아니면은 연수와 관련해서 저희가 협의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안전교육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안전교육은 나라에서 지정해준 교육 아닙니까? 그럼 법적인 교육과정, 법적인 교육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낼 수 있죠?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 또한 역시 교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의 흥미가 관심이 되고 그리고 유아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제시한 것은 유아가 흥미가 없다고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법적인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반드시 교사는 유아가 주도적으로 즐겁게 즐기면서 참여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활동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아 놀이, 일상생활을 잘 관찰한 다음에 연계 활동으로 실시하면 더 의미 있는 교육과정, 활동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 내용들이 첫 번째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실천하기의 첫 번째 역할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누리과정을 실천하기 위한 교사의 첫 번째 역할은요, 누리과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누리과정이 어떤 것이었냐 하면 유아 중심이고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었죠. 이런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하기 때문에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교사 역할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교사 역할이었습니다. 두 번째 교사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의 두 번째 역할은요, 놀이를 통한 유아의 배움을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이것을 외울 때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외워야 되냐 하면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요. 놀이하는 통을요. 놀이통을 유배지에 놓고 왔어요. 유배지라는 곳은 예전에 뭔가 잘못을 해서 이렇게 멀리 이렇게 뭐 출타시키는 것처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놀이통을 유배지에 놓고 왔다. 놀이통, 유배지 이렇게 하면 좀 더 외우기가 쉽습니다. 놀이통, 유배지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교사 역할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배움을 지원해야 하는데요. 이런 교육과정에 있어서 교육과정 운영의 주체는 누구라고 했는지 생각나시죠? 누구와 누구였죠? 맞습니다. 교사와 유아가
교육과정의 공동 구성자입니다. 이런 공동 구성자는요, 어떤 유아라도, 그러니까 교사는 원래 자신이 가진 전문성이 있다고 느껴지지만 우리가 얼핏 이렇게 들으면 유아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럴 때 어떤 유아라도 자유롭게 하는 놀이를 통해서요, 배움을 구성할 수 있고 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기초로 해서 유아의 놀이를 잘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시된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유아도 잘 배움을 얻으면서 놀이를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을 교사도 관찰을 통해 아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유아 놀이를 잘 이렇게 관찰하고 또한 지원하려면, 보세요. 지원을 하려면 반드시 그 앞서야 되는 것이 관찰이라고 했잖아요. 관찰하고 지원하려면 선생님들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면 될까요? 먼저 관찰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그냥 무관심하게 쓱쓱 넘겨서 보시면 되실까요? 네, 안 되죠.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주의 깊게 유아의 놀이를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아가 그 놀이 속에서 느끼는 너무 신나 하는 마음과 너무 속상해 하는 마음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라고 하는 마음들, 이런 다양한 마음들을 선생님들은 함께 느끼고 공감해야 유아들의 놀이를 잘 관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유아는 선생님도 지금 내가 너무 기쁜 거, 선생님도 지금 내가 너무 슬픈 거, 내가 지금 이것이 안 돼서 너무 속상해서 있는 거, 와 정말 아름다워 하고 다양한 감동을 받았던 것을 선생님도 느끼고 있구나, 나랑 같은 마음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요, 결국엔 유아들도 선생님이 나를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선생님들은 유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민감성을 가지셔야 하고요. 유아가 놀이를 통해 경험하는 것을 배운다라는 것을 기초로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실까요? 선생님들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잘 관찰하고 이렇게 민감성을 가지고 유아의 놀이를 통한 경험을, 또한 유아 놀이는 놀이를 통해 배움을 얻는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에 앞서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관찰이었고요. 관찰을 통해서 이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지원은요, 통으로 외워야 하는 부분이 계속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지원이 있죠. 우리가 현장에서 선생님들 어떻게 지원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먼저 정서적인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서적인 지원은요, 유아와 함께 꼭 놀이에 참여하지 않더라도요, 격한 미소로 공감하는 유아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격한 미소로 공감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격한 미소로 공감한다. 격려해주고 미소를 보여주고 공감의 표정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와 정말 대단하다, 정말 해냈구나 하는 칭찬과 격려의 말도 정서적 지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그 다음에 나오는 언어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의 차이, 지금 언어적 지원인 것처럼 와 정말 대단하다, 해낼 수 있었구나 하는 말이 들어 있었잖아요. 이 말과 언어적 지원의 차이도 구별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어적인 지원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언어적인 지원을 보겠습니다. 배움이 일어나도록 하는 질문과 제안인데요. 상호작용에 기반한 지원이다라는 것에 포인트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말이었어요. 와 정말 대단하다, 정말 해냈구나,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이었고요.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이렇게 됐을 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질문하거나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떠오를 수 있을까? 또 다른 해결책이 있을까? 라고 하는 제안들을 우리는 여기에서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두 개의 차이, 시험 문제에 나오면 구분해내실 수 있으시겠죠? 와 정말 너무 대단하다 라고 하는 건 격려와 칭찬의 말이에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더 잘 굴러가게 하려면 바퀴를 어떤 모양으로 바꾸면 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라고 제시를 했다면, 이런 제안을 했다면, 바퀴를 해보라고 지금 하면서 교사는 선생님 그런 바퀴가요 하고 상호작용에 기반한다면 언어적 지원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교사의 역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일과는요, 놀이와 일상생활과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이런 배움을 기록하고 평가하는 것은 어떤 것을 통해서 기록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것을 통해서 유아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관찰을 통해 기록하고 그 기록을 함을 기초로 해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원은 이러한 관찰과 평가는 결국 결과가 중심이 아니라 과정의 중심을 두고 시행한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은 결과 중심 교육과정이 아닙니다. 특히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과정은 어떤 결과에 따라 상을 주고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격려하고 그 과정을 응원하고 그 과정에 유아가 얻게 된 다양한 새로운 경험을 통한 배움을 우리는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선생님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과정 중심의 교육과정을 주목을 하다 보니까 좀 달라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평가에 대한 어떤 기본 지침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교사의 자율성을 줬다고 언급을 했었잖아요. 준 것처럼 자율성을 교사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의 자율성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평가 역시도 교사 혹은 기관에 따라서 자율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평가의 방법이나 유형 그리고 분량도 기간에 따라서 협의해서 자율성에 의해서 결정해서 실행하면 된다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런 평가하기, 기록하기는요, 단순한 에피소드를 넘어서 놀이나 일상생활이나 활동, 하루의 전체적인 일과를 누적성을 적절히 고려해서 실행하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누적성이란 건 그냥 한 개의 에피소드로만 끝나면 원인을 알 수 없잖아요. 그쵸? 원인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놀이의 흐름을 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연속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교사의 역할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네 번째 교사 역할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교사 역할입니다.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역할입니다. 너무 멋있는 말이죠. 그리고 이 네 번째 말이요, 너무 설레게 합니다. 얼른 현장에 가서 유아들과 함께 저도 배우고 같이 유아들과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랑 같은 마음이시죠? 네, 내년 3월엔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있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함께 배우며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이해에 앞서서 교사는 자신도 성장할 수 있지만 유아도 성장한다, 놀이를 통해 배움을 얻는다라는 우리 유아의 유능감을 믿기로 했잖아요. 이런 믿음을 신뢰하고, 그리고 유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학급 문화를 조성해 줄 때 유아들은 그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있는 그 공간, 그 학급 공간에서 정말 큰 성장과 배움을 얻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첫 번째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교사가 민주적인 학급 문화를 조성해 줄 때, 편안한 학급 문화를 조성해 줄 때, 유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학급 문화를 조성해 줄 때 유아들은 더욱더 경험을 통해서 배움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배움을 교사들은 잘 관찰하고, 또한 자신의 지원에 대해서 반성적 사고를 하면서 교사도 결국엔 유아와 함께 성장하게 된다는 내용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다음 줄에도 나와 있지만 주기적으로 선생님들이 가진 교육 철학이라든지 내가 얼마나 개정 누리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점검한다는 것 자체는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점검하실 수도 있고요. 그 이외에 다양한 방법으로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도 선생님들은 점검하실 수 있을 테고요. 교사 공동체라는 모임을 통해서도 선생님들은 점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선생님들 스스로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놀이를 지원한다는 것, 정말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런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허용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교사는 사실 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에게 전문성이 더 요구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성을 우리가 향상시키기 위해 현장에 가면 더욱더 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 때문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교사가
불안해요. 그리고 걱정도 좀 많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교사로서 성장하기 위한 당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가 너무 불안해, 난 자신이 없어라고 생각하기보다 나는 지금 고민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유아에 어떤 놀이를 지원해줘야 될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를 내가 지금 나를 되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있구나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이러한 고민과 불안감을 너무 앞세우시지 마시고, 이런 게 내가 배우려고 하는 내 배움을 추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구나, 동기가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선생님들은 자율성을 실행함에 있어서 고민과 불안감이 좀 더 편안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민과 불안감 그냥 선생님들이 가지고만 있으면 될까요? 그쵸. 해결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일하는 기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협의를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아는 선생님은 이걸 참 잘하더라. 나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다면 그 선생님과 함께 모여 이 고민과 불안감을 극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어렵다면 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함께 마음과 뜻이 맞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러한 고민을 나누고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함께 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을 법한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을요, 우리는 전문가다운 용어로, 전문 용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용어로 학습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 학습 공동체라는 5글자는 시험을 보실 선생님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사실 저는 이 학습 공동체라는 단어를 딱 보고 나라면 이거 논술에 내겠다, 아니면 시험 문제 이거 하나 정도는 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학습 공동체의 정의를 한번 선생님들 외우셔야 되는데, 전 어떻게 외웠냐면 전 인정했어요. 전 인정했어요. 고의로 함성 친 거 저 인정합니다. 전 인정합니다. 고의로 함성 친 거 인정합니다인데 여기가 응이 아니에요. 나누기입니다. 어딨죠? 제 손이 지금 이게 카메라랑 좀 달라가지고요. 여기 있네요. 이게 나누기예요. 전, 인정, 고의, 함성을 이렇게 나누게 한 거. 이거 뜻이 뭐냐면 자신의 또 서로 다른 선생님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고민과 의견을 나누기였잖아요. 나누며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사들 간의 자율적인 모임을 학습 공동체라고 한다. 이 정도는 선생님들이 정말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차에 안 나오더라도 2차에 나올 수 있고 논술에도 나올 수 있는 문제고요. 그리고 이 학습 공동체는 그냥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해요. 그리고 이 학습 공동체는요, 보세요. 빨간 걸로 땡땡 찍어 놓은 이 부분, 여기 있죠. 이것은 자율적이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모임입니다. 이 모임 안에서 교사들은요, 아까 고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 고민을 도와줘요. 풀어준대요. 그리고 불안감, 고민과 불안감이 있다고 했는데 불안감도 해소해준대요.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인 모임인 거고요. 그리고 이런 고민과 불안감을 통해서 우리는 놀이 중심, 유아 중심 교육과정을 실행할 거기 때문에 실천적인 지원이 이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교사의 4가지 역할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하나하나 뜯어서 보면 어려울 것 같지만 실제 풀어서 이야기하니까 선생님들 이해는 다 되시죠? 네, 이해하셨다면 선생님들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신 것입니다. 오늘 꼭 외우셔야 될 것은 교사의 역할 4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놀이를 이행하고 실천하는 역할 중에 몇 시간을 충분히 제공한다. 몇 시간 이상? 2시간 이상인데 그냥 2시간 이상? 아닙니다. 바깥 놀이를 포함하여 2시간 이상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놀이를 통한 유아의 배움을 지원할 때요, 우리 관찰은 유아가 느끼는 정서를 같이 공감해야 된대요. 그런데 지원이라는 것은요, 크게 3가지가 있었어요. 정서적 지원과 언어적 지원과 환경적 지원이 있었습니다. 언어적 지원은 배움이 일어나도록 질문과 제안을 통한 상호작용에 기반한 지원이었고요. 정서적인 지원은요, 격한 미소로 공감하더라. 격려와 미소와 공감을 하는 것과 동시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도 포함된다는 것을 선생님들은 기억하시면 되고요. 환경적인 지원은 공자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공간과 자료를 다양하게 해주거나 바꿔준다라고 하면서 이 안에는 신비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창의적인 감수성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교사의 역할에서는요. 학습 공동체 라는 단어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학습 공동체는요. 외부의 타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건데요. 이 자율성 안에는요. 뭐라고 그랬죠? 제가 전 인정해요. 그리고 저는 고의로 함성을 쳤어요. 이랬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고민과 의견을 나누며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교사들 간의 자율적인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도 선생님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와, 오늘까지 이렇게 길게 교육과정의 변화와 교사 역할을 한번 같이 알아봤는데 어떠셨어요? 네, 우리 열심히 교사 역할을 외우고 현장에 갔을 때 또 이 역할들을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실천하는 멋진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앞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마무리를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